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의 관악구 본천동에 12개 호실을 임대 놓을 수가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5억대에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임대 수요가 많은 그 본천동 일대에 건물이 5억대에 나왔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이 건물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을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6815번 물건 번호 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천동에 물건 종별을 보면 다가구 원룸이 경매물건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조금 작죠. 한 31평 정도 되고 건물은 한 83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7억 1,8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서 나왔다가 1회 유찰돼서 5억 7,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관악구 본천동 일대에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원룸 건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부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해당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이 상도 근린공원 인근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룸 건물입니다. 바로 인근으로 이렇게 8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국사봉 체육관, 그 다음에 국사봉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공원과의 접근성이 좋고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적으로 해당 물건은 그 관악구의 원룸 건물로서는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악구에 있는 원룸 건물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있는 건물들이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 있는 원룸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죠. 지하철까지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고요. 바로 인근에 보면은 이렇게 마을버스 정류장들이 많은데 그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로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악구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인데요. 일단 건물 외관부터 사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건물로 보이죠. 실제로 지어진 지는 201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거의 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물건이고, 내부 상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보니까 세대수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건물로 보이는데요. 총 세대수 같은 경우는 12세대가 있는 그런 원룸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5억대에 살 수가 있는 원룸 건물인데 세대수가 12세대가 되다 보니 임대수익률이 꽤나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물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당 지역 원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원룸의 월세 시세부터 같이 검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건물의 인근 지역의 원룸 월세 시세를 한번 같이 봐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한 25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리비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원룸의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동네인데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가 12세대인데 한 호수당 월세를 25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가까이 월세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건데, 그 물건이 5억대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 어떠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고 사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몇 번 그 토지 물건을 분석하는 요령에 대한 걸 올려드렸는데요. 이 토지 물건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걸 반드시 보시고 사셔야 된다. 그런데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류는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사셔야지 손해를 보시는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반드시 건물을 살 때는 건축물 대장을 꼭 열람하세요. 해당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일단 건축물 대장을 떼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뭐냐면은 오른쪽 상단을 한번 같이 보시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죠. 즉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불법 상황에 있는 건축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뒷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시니까 여기 나와 있죠. 주택가에서 위반 건축물을 표기를 했는데 옥상에 45제곱미터 정도 되는 조립식 패널을 갖다가 무단 증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립식 패널로 해서 가설 건축물 하나 지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범칙금이 매년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벌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철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저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경매물건 낙찰 받았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본천동에 12개 호실을 임대 사업할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 5억대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옥상에 있는 저 위반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니까 용도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룸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용도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기숙사 건물이나 고시원 건물 같은 것들을 다중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동일한 원룸 건물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은 다중주택에는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싱크대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요즘 전문층 세대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 봤는데 싱크대가 없는 원룸이다. 그러면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이 지역의 원룸 시세 25만 원 같은 경우는 다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룸들이 25만 원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막상 월세를 맞추려고 하면은 월세가 좀 잘 안 나갈 수도 있고 25만 원까지는 월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원룸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는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마 이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룸 건물이 나와 있는 거를 보셨는데 토지 면적은 굉장히 조그만데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중주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관악구의 원룸 건물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건물들은 전부 다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경매물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 봤을 때는 세대수가 많아 보여서 임대사업을 하기가 좋아 보이고 월세 수입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그 월세 수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월세도 잘 안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면은 해당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이 본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토지 면적당 평당 2,500만 원 정도에 실제로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토지가 30평 정도 되는데 평당 2,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은 맞으나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물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해당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2019년 3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그 근저당권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가 다 소멸되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면은, 해당 물건의 임차인들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유일하게 102호에 들어와 있는 이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나머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 대항력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102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도 빠르지만 확정일자까지 빠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임차인이 되다 보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맞지만 이 보증금에 대한 거는 전액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임차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임차인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그런 물건이죠. 다 대항력이 없이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세로 임차를 들어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액 임차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 저 보증금 중 일부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겠지만 해당 물건의 낙찰 금액이 저렴하게 낙찰돼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3,700만 원도 전부 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고 낙찰가의 절반 금액을 갖다가 안분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최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 말고 나머지 못 받은 돈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원룸 건물 같은 거 계약할 때는요, 내 보증금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잘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이런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체결하실 때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생기는 사건은 아닌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관악구 본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건물이 5억대에 나와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임대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물건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런 원룸 건물 같은 거 입찰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그 내용은 바로 다중주택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